안녕하세요. 예, 도시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제가 오늘 뭐 저는 미리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땅을 하면서 정말 오늘 그 기사를 보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에 그렇게 의심이 많은데 진짜 외국인들이 땅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뒤에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형, 제가 이제 형이 이제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땅에 대해서 맹지는 안 좋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그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이렇지 않으면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투자에서는 좀 다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땅인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스카이뷰 옆에 보면 로드뷰가 있습니다. 로드뷰를 보면 이 길이 있어요. 길이 이렇게 있는 거는 길이 여긴 끊겼죠. 이게 이제 법으로 인정된 도로는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저희 땅은 맹지예요. 그리고 형이 갖고 있는 땅이 여기 이제 그 B구역에 그 쌍용 예가가 있는 들어가 있는 건물에 이제 옆에 땅인데, 이 땅도 맹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싱가포르에 갖고 계신 그 땅도 여기가 맹지입니다. 예. 도로로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사이나 이런 사이에 있으면 여기에 딱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가 맹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에서는 맹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쪽으로 개발이 들어가면 당연히 도로는 뚫겠죠. 그러면 이 땅만 조금만 남겨놓지 않고 이 현황상 도로를 그냥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도로를 다시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밀려나가면서 이제 개발이 되는 땅은 또 새로 이제 이렇게 구획 정리를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도로가 또 다시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할 때 맹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현지 주민한테 물어봐야 택도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평택시 땅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양주시 땅도 지금 제가 보면 우리 형의 이제 답변을 제가 드리면, 여기 보면 지금 로드뷰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이 나 있죠. 근데 지금 이 도로 여기 도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도로가 지금 현재 가면 내비를 찍고 가면 여기가 도로가 이만큼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황상 길이에요. 길이에요. 요 앞에까지 지금 오면 이제 원앙로 147번 길이라고 돼 있죠. 법정으로 인정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맹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이게 포장된 도로였다면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인정된 도로는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접대 이제 현장을 우리가 가면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지 올바른 길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요쪽에서 보자면 이게 도로 여기는 이렇게 보도블록을 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도 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길입니다. 다 길. 그리고 여기 지금 도로가 이게 끊어져 있죠. 이런 거를 단절 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연결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연결하기.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땅들은 제가 이제 좀 후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광명시 테크노밸리 땅을 가지고 계신다는 분이 계세요. 이 안쪽에 여기가 이제 제가 여기서 보자면 지금 요 땅만큼 이제 요게 이제 맞는 사업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놨고,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놨고, 여기에 이제 원학동 2지구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 안에 제가 147제곱미터에 전원개발 촉진법에 적용을 되는 땅이 있다고 했죠. 이 땅은 44평인데요.
북부 테크노밸리하고 이 주변에 생기는 이 배후 도시에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혐오 시설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생길 때는 그 다 가려서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있는 땅이,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땅이 보기 좋지만 요 땅하고 요 땅은 개발제한구역이나 토지거래허구로 묶어놓고, 왜냐하면 여기 이 영역이 확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서 바로 옆에 붙었다고요? 이거 면적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시청에 들어갔을 때 정확한 면적을 안 보여준 게 면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은 수용되기가 딱 좋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구도 이제 늘어나면 여기도 쓰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은 사면은 정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장 5년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여기 또 아까 형에 대한 거는 답변을 제가 된 것 같고, 여기 그 승마장이 있어요. 승마장이 있는데 이 건너편 땅을 그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 광사동 492번지 여기 보시면 광사동 492번지 이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이잖아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외국인하고 국내 법인 단체 주택용지를 한정. 위에 이제 주택이 그 사람이 사는 주택이 없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 땅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땅을 봤더니 496-13번지 여기 토지이용계를 보면 496-13번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지목이 과일농사하는 토지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진짜로 여러분이 많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여기 이 땅에서 보자면 여기가 지구 단위가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천보산입니다. 천보산. 우리가 그냥 그 이 땅은 뭐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냥 양주시만 쳐볼게요. 양주시 경계 딱 보시면 이 경계가 이게 천보산 정상으로 이쪽으로는 그 의정부, 이쪽으로는 그 양주시인데요. 여기 산은 날라갑니다. 근데 여기 산을 개발할까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안 풀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천보산이라고 하는 이름 있는 산이 있잖아요. 이런 산은 절대로 까지 않습니다. 여기 북한산 공원을 까지 않는 것처럼 개발을 이렇게 산악지형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천보산이라는 이름 있는 산이 있어요. 여기 있는 땅이 그린벨트가 풀린다고는 정말 그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땅은요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놔요. 왜 그러냐면 북부 테크노밸리하고 역세권 개발이 생기고 여기가 상업지하고 주거지가 생기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지 공간, 친환경 뉴딜 그 사업이에요. 그래서 첨단화된 그 친환경 뉴딜 사업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참 고맙겠고요. 그래서 내가 그 원주민들은 자기 땅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옛날부터 개발이 안 되었던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역세권 펜스 치고 있는데도 개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땅들은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구 단위의 그린벨트가 풀려 있는 대지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원학동 지구라고 지구 지정이 됐고, 여기는 임야입니다. 임야. 여기 개발제한구역에 과수원이 있고요. 여기는 뭐 대진데도 여기 약간 유양동에도 그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원학동 지구 땅을 팔고, 유양동에서 지금 여기 성북 돈가스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게 순대국밥집이라는데 지목은 대지예요. 근데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석지구 이 땅은 360번 우회도로가 이렇게 생기면서 도로로 수용이 되지 이 산은 절대 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해요. 양주시에서 이제 들어가서 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딱 역세권 개발할 땅만 풀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할 땅이 이제 양주역에서 이제 위양동, 여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중랑천을 따라가지 기점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역세권 개발인 거고요. 중랑천을 넘어서 여기가 이제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근데 여기는 이 산이 뒤에 있어서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혐오시설도 들어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어서 아무 행위도 못합니다. 건축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주민분이 여기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이제 떠나기 싫어하는데, 그렇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야죠. 여기 집 못 짓습니다. 농가주택 그거 갖다 놔봐야 뭐 나중에 뭐 그거 이상은 농가주택 뭐 신고해서 또 뭐 불법이라고 하면 뭐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리고 왜냐면 과수원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그 과수원 용도로 사용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법이 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대지는 건축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제가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옥정 신도시,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옥정 신도시에 이제 그 많이 오른 아파트는 4억, 조금 오른 아파트는 2억 더 올라갑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역세권 개발하면 여기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럼 쌍끌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 봤을 때는 그 양주라는 게 이렇게 요 모양대로 보자면 결국에는 이 지형상 밑에 불곡산하고 도락산 때문에 이게 지형상 여기가 센터 자리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자 기사로 은남산업단지도 이제 협약식을 체결을 했고, 그래서 은남산업단지하고 이제 여기 북부테크노밸리는 첨단화된 그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얘기 안 하고 쳐도 나와요. 이게 지금 은남산업단지 치면 여기 뉴스를 치시면 지금 여기 그 3일 전에 나온 기사도 있고 이틀 전에 나온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내용이 그래요. 은남산업단지는 양주 테크노밸리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그래서 이커머스라고 해서 이제 특허단지, 테크노밸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꾸민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18일자 그래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 양주형 뉴딜 프로젝트, 그러니까 친환경, 은남산업단지는 전자선거래 메카, 양주 테크노밸리는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부시장이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양주형 전자선거래,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해서 R&D 그리고 신속한 테크노밸리 3단 조성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양주형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 긴밀히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런 땅이에요. 지금 이런 땅이에요. 은남산업단지는요 제2외곽 순환도로인데 제일 빨리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아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지금 뭐 그걸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형도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빨리 개발이 되는 땅이 광명보다 오히려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 달이면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면적만 풉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대돼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확대 개발하면 수용을 해버리는 땅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SH 주택공사에서 6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공공이 주도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분은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농사를 짓고 이제 5월달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서 내년에 착공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택 땅 얘기도 제가 이제 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이제 양주 땅이 이제 핫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의심도 많고 이제 땅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된 땅을 사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중국에서는요, 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박 알선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도박 알선은 불법이고, 중국 내 한국인이 도박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혐의가 인정되면 중국 형법제에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인이 도박 알선을 하다가 체포된 경우에 3년이나 유기징역이나 구역이나 관제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거꾸로 중국인이 만약에 안에서 도박을 한다면 더 큰 사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제가 띄워놨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중국이라고 쳐볼게요. 네. 중국입니다. 좀만 좀 늘려보면 여기 스완성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쫙 나오죠. V자성. 중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얘네가 무슨 짓을 했냐? 여기 지금 보시면 라오스라는 국가가 있고요. 여기 우리가 이제 지금 미얀마, 지금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인데, 얘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중국인들이 도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도박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박을 하면서 생겨나는 수입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중국이랑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재를 가했나 봐요. 중국은 공산당 진짜로 희한한 나라가, 중국이 엄청나게 희한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에서는 공산당원이 되는 게 꿈이에요, 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진핑 국가주석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산당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빨간 전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마다 다 우리로 치자면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공산당원이에요. 그래서 그 전화 한 통하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얘네들이 이 접경 지역에다가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중국인들이 일로 와서 도박을 하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제 몰랐던 거죠. 후진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 철수를 하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이거 옛날에 제가 이제 이걸 본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래서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라오스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되게 좀 낙후돼 있는, 좀 잘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도박 때문에 이쪽으로 도박장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기사가 막 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이 문재인 정부 때 4년간 왕창 경기도하고 서울 땅을 샀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이게 저는 알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4년 때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가 70% 증가를 합니다. 중국인 소유 필지는 경기도에만 약 3배가 불어났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서울, 경기도 토지 매입이 급격히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 사용권, 그러니까 토지는 소유를 못하고 건물의 소유권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은 내국인하고 매입하는 절차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가 국토교통부 이 나라가 뭘 했는지, 외국인 보유 현황에 따르면은요,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도에 이게 1199만 8천 제곱미터. 우리가 평수로 한 사람은 36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상반기에 2041만 2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평수 치면 620만 평이 늘어나는 건데요. 4년간 841만 4천 제곱미터, 70%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70% 늘어난 거예요. 그럼 중국인이 소유 필지가 급증을 했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게 이제 상반기 들어서 이제 54,112건으로 약 3만 건, 그 120%가량이 늘어났는데, 중국인들이 서울 경기도에 토지를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도 서울에는 4,377건으로 보유를 했던 중국인이 2020년도엔 상반기에는 8,294건, 89%가 늘어난 거예요. 같은 경기도에서는 6,179건에서 1만 7천, 경기도에서요. 6,179건이 만 건이 넘어가서 1만 7,380건이 이제 18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땅 면적이 여의도의 88배가 넘습니다. 2020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90배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를 묶은 거는 여의도의 그 77배입니다. 그거보다 더 상회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권에 있는 웬만큼 땅을 다 묶었는데, 그 외국인이, 그 중국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가 여의도 면적이 88만 평. 여의도가 척도가 되는 이유는, 여의도는 면적이 8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의도의 77배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묶었는데 88배나 달하는 그 면적을 중국인이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중국인이 사고 난 다음에 묶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거를 이분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개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가 이제 가장 정확한 기사가라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중국인이 지금 우리가 이제 경기도 보유 필지가 이제 58% 증가를 했고, 서울을 제치고 이제 경기도 지역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이거 정말 큰 내용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땅을요, 서울에 있는 땅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경기도가 됐다. 이러한 증거가 큰 몫을 차지한 것이 국적도 다 중국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국인 보유 필지 전체가 22%를 차지했는데 2020년도에 40%까지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중국인들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그런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고요. 중국인이 건물을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상가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거를 잡을 게 아니라 이걸 동안 지켰어야 되는데, 제주도 사태 때부터 제가 그거 한참 지난 연도에도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지금 중국인이 3기 신도시 예정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에 토지를 많다 보니 공시지가 역시도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인 소유 토지 공시지가 상승세는 다른 외국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를 딱 보니까,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2조 800억 원에서 2조 7천억으로 30% 상승을 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실거래가하고 훨씬 차이가 나요. 갭 차이가. 그러면 같은 기간 미국인은 4%, 5,600억 늘었고, 일본인은 1,200억. 왜 중국인들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땅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기도의 40%의 땅이 중국인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땅을 개발이 안 될 거라며 자기 땅이 잘 모르면서 맹지라며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중국인이요, 제주도 땅을 산 게 오늘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도 중국인이 제주도에 땅을 많이 샀습니다. 지금 소유 필지가 1만 5,431건 중에 73% 1만 2,067건이 중국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4,894건에 비해서 130%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전국으로는 진짜로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게 제주도라는 겁니다. 경기도 넓은 땅 중에 40% 면적을 그 사람들이 개발 불능지 땅을 샀을까요?
근데 왜 그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왜 자기 땅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함을 모르시는지, 그거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같은 지역 주민, 거기 살고 있는 주민한테 물어봐야 아무것도 거기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고춧가루 맞아가지고 그냥 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국인이 이렇게 제주도에 땅을 이렇게 많이 산 이유는, 이 중국인들 여기에 그 카지노가 있어요. 합법적인 카지노가. 중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문제됐던 게 거의 해변가에 조망권이 좋은 땅들을 다 왜 그 중국인이 사서, 이제 그 우리 그 제주도는 특별자치시로서 우리가 그 문화재, 그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는 그 문화재 보호시설까지 얘네들이 훼손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었어요. 그 10년 전에도 일어났던 거이고. 그러니까 그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우리 내국인한테만 그 좀 가혹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주의 원칙이 합당하지 않은 그 제도라는 겁니다. 나라 땅을 그 뺏기고 있는데 형평성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뉴질랜드, 여기서 뉴질랜드하고 호주, 싱가포르 같은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허가 대상과 토지와 외국 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취득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지적인데,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 사용권, 그러니까 어느 기간만큼간 토지를 사용하는, 우리가 경작권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근데 건물은 소유 그 건물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물은 땅에다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용도에 필요치 않으면 그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고, 그 땅을 사는 사람이 건물이 나랑 용도가 필요가 없으면 그냥 제로입니다. 건물은 가격은 제로.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크루즈를 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돈을 쓰고 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제주도에 있는 면세점이 중국인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와서 뭐 땅도 사고 도박도 하고, 그리고 면세점에 가서 샀는데 그 면세점이 주인이 중국인이라는 거. 이건 왜 제주도 특별자치시에서 제주도지사도 왜 이걸 못 막았으며, 그리고 지금 그 수도권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도 왜 이런 규제를 안 했는지. 경기도의 40%의 가용 면적이 어마어마한 면적이잖아요. 여의도의 88배라는 게 80만 평 기준으로 했을 때 88배.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묶은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중에서 93%가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5억 이상 특정 지역, 뭐 제주도하고 평창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특정 금융 상품에 5억 이상 투자 시 국내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이후에 5년 이상 지나면 영주권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교육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다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앞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그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이 소중한 제주도 땅이 우리 땅이 거의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좋은 그 조망권을 가진 그 땅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제주도 기획부동산이 제주도에 개발하는 데들 땅을 개발 불응지 땅을 팔아서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그 토지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개발 불응지 땅을 팔아서 내국인은 그래도 내국인한테는 이런 땅을 사는 제도가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조건이 앞으로는 계속 될 건데, 외국인한테는 저렇게 한다면 이게 한 기사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내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내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았다, 모른다, 그러면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국토에 그 경기도권만 우리가 땅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경기도권에 있는 땅들을 거의 외국인, 중국인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원주민들은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2019년도에 패닉바잉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이 공항 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땅은 지금도 그 중국 사람들이 전세 갭 투자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갭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만 사람들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은 규제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좀 공감을 하신다면 내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궁금하다면 물어보세요. 왜 외국인들은 그 40% 면적의 경기도 땅에 빈 땅에 헤딩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국내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내부에 있으면서도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이제 오세훈 그 시장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규제를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검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나면서 압구정동 뭐부터 해가지고 수도권에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좁게 근시안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 주변 땅들이요, 상당히 좋은 땅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 아까 지금 구글 지도로 보여드렸죠. 네? 이 중국이라는 이 땅은 지금 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여기다 어디다 땅을 사야지 돈이 될까요? 근데 여기 있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그 남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이 땅이 되게 값어치가 있는 땅인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다. 저는 그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렇게 좋은 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 전화 왔다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전화를 한 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은 저거 5억 그냥 주고 삽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중국이요, 제가 이제 무역을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제조업, 그냥 우리가 옛날에 1차 산업을 했던 그때 시대였는데, 지금은요 화웨이가 전기자동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타이완 반도체가 이제 중국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삼성하고 그 시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삼성하고 지금 견주고 있는 기업이 되고 그걸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샤오미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자국에 있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15억이라는 시장이 있어도 무역 장벽을 쳐도 내국이만 해도 그 나라는 어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외 수출까지 해버리면, 그래서 미국 경제권을 바로 앞설 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그러면 그만큼 되게 엄청난 그 나라고,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 본 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의 가치를 잘 모른다면 물어보십시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뒤돌아 서시지 마시고, 너무 서글픈 현실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 땅에서는 공무원들이 땅도 못 산 게 만들어 놓고 외국인한테는 저렇게 땅을 그렇게 팔아 치웠으니, 정말 저는 오늘 제가 흥분이 돼서, 정말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하늘 그 얘기도 나오는 게, 제주도에다 펜션 사업하다가 이제 그렇게 금전적으로 이제 안 좋아서 그렇게 됐지만, 펜션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다 투자를 안 하는데, 중국인들은 투자를 하면 돈이 크기 때문에 그걸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특별자치시장은 뭘 했으며, 국토부는 뭘 했으며, 이 나라는 도대체 뭘 했으며, 우리나라 그 서민들 집값 안정화하겠다고 우리나라만 규제를 했지, 외국에 있는 것들은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우려가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땅을 보는 눈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내 땅 시골 땅 뭐 그런 땅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땅은 소중한 땅이니까 꼭 지키시길 바라고 그리고 좋은 땅이라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